우리나라는 한국말 하신 시제가 3개 또는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어는 우리가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들이 존재하잖아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조이스박입니다. 영어에 시제가 많아서 시제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사용하시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제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속해 있는 어족의 그룹도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언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봤던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시제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한국말 하신 시제가 3개 또는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개라 그러면 결국은 현재, 과거, 미래인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들이 존재하잖아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제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전에,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는 전에, 그다음에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7개월 전에 제가 Awesome English에 출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7개월 전에 뭡니까? 7 months ago죠. 제가 7개월 후에 또 출연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after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in이에요. in 7 months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미국 영화 자막 달린 거 많이 우리 보잖아요. 3일 전 이렇게 뜨잖아요. 요 3일 전 뭐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3 days earlier 라고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다가 주인공들이 이제 티카타카 하면서 사귀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또 자막에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등장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earlier의 반대말은 later죠. 그러면 10 years later 라고 자막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라 하면서 전에, 후에 한국말은 하나인데 영어는 ago, in 요 세트가 하나가 존재하고 다음에 earlier 하고 later 이것도 전에, 후에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서 얘네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쓰는 걸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입과 눈을 봐주세요. 한국어는요, 여기 현재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죠. 그쵸? 여기 지금 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3차원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점은 here and now입니다. 이분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 있잖아요. 눈의 here and now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쪽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 과거예요, 전에예요. 그리고 지금, 눈을 요 근방으로 가면 현재, 지금 나와요. 그런 다음에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어는 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모두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잠시 이제 영화 콘택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시간을 초월하는 게 나오죠, 거기선요. 그런데 언어를요, 영어로만 건너가도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입과 눈이 항상 here and now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현세 구복적인 인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영어를 비롯한 인도 유럽계 언어 있잖아요. 여긴 다 시제가 많은데 눈이 이동합니다. 가장 극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대과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과거는 우리는 문법을 달달 외우면서 과거보다 이전 과거라고 외우잖아요. 그렇게 외우시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더 과거를 얘기를 할까요?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14세기에 가면 패스트라고 하는 역병이 유럽에서 돈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시간 3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3개의 과거 중에서 대과거로 써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019년은 과거고요. 이거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 이거 과거보다 이전 과거인데 대과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세기에 패스트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의 이전 과거인데 그럼 이거는 대대대대대대대 과거인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시간 순서상 먼저이다가 대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과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45년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를 하나를 딱 집어요. 눈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눈을
눈을 여기다 갖다 두고 그 앞을 보니까 한국이 식민지 독립을 한 지 5년이 된 시점이었네. 이때 비로소 대과거가 등장을 합니다. 즉 대과거는 독립적인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를 하나를 찝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얘기를 할 때만 드디어 대과거가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코비드, 그런 다음에 스페인 독감,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트 14세기 얘기했잖아요. 얘네 셋 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눈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는 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과거입니다. 대과거가 등장을 하려면 눈을 과거 시점으로 옮겨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 앞을 볼 때에만 대과거가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earlier하고 later로 돌아가겠습니다. ago하고 in은요, 눈하고 입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하고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하고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go하고 in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개월 전에 출연했었잖아요. 7개월 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here and now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 영화 속에 전에 후에는 뭐냐면 영화 속에 있는 그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전에하고 후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점이 뭐예요? there and then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후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earlier하고 later가 등장을 합니다. 즉 영어는 시간을 볼 때요, here and now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방식과 there and then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표현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시제에다가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잘 못 쓰는 시제가 뭐냐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의 한 시점이 나와야겠죠. 미래의 한 시점을 잡고 그때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하면 미래 완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래 완료 진행형하고. 그래서 눈이 옮겨갑니다. 영어에 한국어보다 시제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어 시제가 한국어 시제보다 많은 이유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 문법 전공자는 아니고 저는 다만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를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시제를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